안녕하세요. 저는 심장 이식 수술을 앞둔 남편을 두고 이혼을 택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미워도 사경을 헤매는 사람 곁에 있어야 한다는 말 잘 압니다. 하지만 그 사람 옆에 더 머무른다면 제가 먼저 쓰러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제부터 시댁에서 시작된 무시와 남편의 무관심, 제 운세 탓이라는 터무니없는 비난, 그리고 돈 냄새를 맡고 갑자기 다정해진 시어머니의 이중성까지. 아픈 남편을 두고도 이혼할 수밖에 없었던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눈물이 넘치고 억울했던 제 마음이 조금이라도 위로받을 것 같아요. 저와 남편은 3년 연애 끝에 양가 도움 없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원래는 서울 근교 예식장에서 할 생각이었지만 남편은 집값 생각하면 결혼식 비용도 아끼자라며 경기도 소재 펜션 결혼식을 제안했죠. 저도 남편의 마인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결혼 준비 단계부터 예단은 다 생략하자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누가 그런 거 해? 아가. 서로 부담 주지 말고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저희 친정도 기본적인 예단으로 현금 봉투를 준비해서 쭉 돌리려고 했으나 시어머니께서는 한쪽이 하면 다른 쪽도 해야 하니 부담된다며 완강히 거절하셨죠. 결국 시댁에는 500만 원 현금을 신권으로 담아드리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래 요즘엔 현금이 최고지 필요한 거 알아서 사면 되니까 고맙다라고 웃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그 미소가 점점 사라지게 될 줄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펜션 결혼식 다음날 시댁 가족 전원이 1박을 더 했습니다. 아침 7시부터 고기 구워주고 과일 깎아주고 점심엔 현지 해산물로 매운탕 끓이고 저녁엔 또 고기, 설거지까지 혼자 했죠. 시누이는 나 어제 맥주에 소주에 너무 마셨어라며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옆에서 여보 미안. 힘들지? 내가 뭐 도울까? 하며 다정하게 저를 위로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하며 힘든 내색하지 않고 모든 주방일까지 다 마쳤습니다. 저를 제외한 모든 시댁 식구들은 TV를 보거나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온종일 뒹굴뒹굴거리며 놀았지만 저는 힘든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일상으로 돌아오자마자 시어머니의 얼굴 좀 보자라는 전화가 시작됐습니다. 평일 저녁 6시 퇴근, 차 막히면 8시 반은 돼야 시댁에 도착하는 거리라 만만치 않은 거리인데 가보면 급한 용건이 아니라 다른 집 며느리 자랑이었습니다. 왔니? 얼른 앉아. 커피 마실래? 아니요, 어머니 회사에서 커피 많이 마셨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냥 얼굴 보자고. 자주 봐야 친해지지. 그러더니 본론. 오늘 점심에 내 친구가 며느리 얘기하는데 인사 올 때 한우 세트의 명품 가방 들고 왔대. 루이비통이라나? 나는 뭐 자랑할 게 없어서 가만히 있었지. 제가 아무것도 안 해온 걸 비꼬는 말투가 역력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생략하자고 하셔서 마음속에는 이 말을 뱉고 싶었지만 그게 생각만큼 쉽게 나갈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결국 참았습니다. 이렇게 시어머니의 하소연을 들어주고 집에 가면 남편은 왜 이렇게 늦었어? 라며 짜증을 내고 시댁 다녀온 이야기를 하면 엄마가 원래 입이 가벼우셔.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말만 돌아왔죠. 그리고 나서도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호출이 주 2, 3회 계속되었고 어느 날은 차가 막혀 9시 넘게 시댁에 도착하면 시어머니는 왜 늦었어? 라며 한숨. 그러고는 또 다른 며느리 자랑. 저번에 본 며느리는 시어머니 생신에 해외여행에 여행용돈 200만 원이나 줬대나 뭐래나. 나는 할 말이 없어서 조용히 있었지? 저는 마음속으로 생략하자고 하신 분이 어머니잖아요를 수백 번 외쳤습니다. 이럴 때마다 남편에게 하소연하면 평일엔 좀 안 부르라고 내가 말할게라더니 며칠 뒤 또 전화. 결국 남편은 울 엄마가 말상대도 없고 외로우셔서 그래라며 제게 참으라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터졌습니다. 가끔 집안일로 남편과 말다툼을 할 때면 다음날 어김없이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너희 어제 싸웠지? 애비가 그러더구나. 네? 저희끼리 풀 문제인데 별거 아니었어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어도 서방한테 대들면 안 된다. 가정의 기강이 있어야지. 네가 입만 다물고 조금만 더 싹싹하면 싸울 일 없잖아. 저는 너무 억울했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너 또 싸웠다며? 친정 생각해서 내가 이해해준다. 내 엄마 혼자 편의점 알바로 사시잖아. 나이 먹도록 남편 하나 없으니 고생이네.
제 친정 엄마가 홀로 편의점 야간 알바로 생계를 꾸리는 걸 두고 비아냥거리며 걱정돼서 하신 말씀이라며 넘겼지만 이건 아닌 것 같고 점점 화가 쌓였습니다. 어느 날 한 번은 남편이 너 왜 그렇게 자주 친정에 가? 라며 투덜거렸습니다. 저는 엄마 혼자 사시는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했더니 다음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와서는 너 사주가 안 좋아서 애비가 고생하는 거야. 내가 너한테 항상 애비한테 잘해라고 한 이유가 그거야. 네가 이겨먹으려고 하니까 자꾸 싸우는 거지. 급기야 다른 집 며느리들은 명품 가방 들고 오는데 너는 고작 봉투 하나 달랑 가져와서는 이라며 결혼 예단 얘기까지 꺼냈습니다. 제가 어머니 일은 우리 부부 일인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라고 했더니 내 아들 일은 내 일이지 누구 일이냐라며 버럭 화를 내시는데 남편은 엄마 말 그냥 흘려들어 나도 피곤해라며 제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달콤해야 할 결혼 생활이 점점 지쳐가던 2024년 가을 남편은 퇴근 후 멍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나 심장 판막 이상이래. 수술해야 한대. 조직 검사 결과 판막 협착증. 수술 없이는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현우는 나 어떡하냐라며 제게 매달렸습니다. 그 순간 불쌍하다는 생각과 그래도 남편인데 잘 살아봐야지라는 생각에 여기저기 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심장 수술 잘하는 병원 리스트업 역할, 입원 준비물 체크, 남편 회사에 휴가 신청까지. 남편은 치료를 위해 병원만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암 조직도 보인다고 하여 더 암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내가 끝까지 옆에 있을 거라며 남편을 다독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남편이 낮잠 자는 사이 핸드폰에 톡이 왔습니다. 다른 때는 무심히 넘기는데 톡 알람 소리가 계속 울리길래 잠자는 남편에게 방해될까봐 핸드폰을 옮겨주는 사이 다시 톡이 왔습니다. 오빠 몸 어때? 걱정돼서 답장 좀 해줘. 이건 뭘까? 하며 우연히 알게 된 남편 핸드폰 잠금 해제 패턴으로 잠금을 풀고 메시지를 거슬러 올라가 보니 신혼 초에 있었던 출장에서 이미 만났던 거래처 여직원과 술 마시고 노래방도 가고 결국 모텔까지 갔었던 내용들이 낱낱이 나왔습니다. 하늘이 노래지고 눈앞에 파란 반딧불이 보이면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심장병과 암 추가 진단을 받고도 계속 만나고 있었다는 것이고 남편이 아픈 것을 알고 난 후 상간녀는 치료하고 건강해지면 만나자고 했으나 남편은 상간녀에게 가진 선물 공세를 하며 달래놨던 것이었습니다. 이쯤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뒤척이는 남편이 잠이 깰세라 조용히 핸드폰을 가져다 두었습니다. 잠시 후 잠에서 깬 남편은 핸드폰을 보더니 잠깐 바람 좀 쏘이고 올게 너무 가슴이 조이는 것이 나갔다 오면 풀릴 것 같아 하며 나갔고 두세 시간 후 돌아온 남편은 완전 생기발랄하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픈 사람 맞아? 대체 나가서 어떤 산책을 했길래? 도저히 궁금해서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남편이 병원을 갔을 때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니 차를 끌고 나가서는 상간녀를 만났고 한강변 주차장으로 가서 키스는 물론이고 아픈 몸으로 온갖 재주를 펼치는데 아직까지 저에게는 한 번도 해주지 않았던 그야말로 삼류 영화에서나 나오는 장면들을 해대었더군요. 정말 사람이 왜 살인을 하는지 그 마음을 조금은 이해가 갔습니다. 이쯤 되니 늦은 새벽 시간에 남편의 핸드폰을 뒤져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카톡뿐 아니라 텔레그램도 뒤졌습니다. 아저씨 지난번 재밌었어. 다음엔 용돈 좀 더 줘. 그래 임마 다음엔 네 친구도 데리고 나와. 그러면 2배로 줄게. 남편은 상상키 어려운 만남까지 서슴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극도의 인내심으로 아무것도 모른 척하며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저에게 엄청난 행운이 생겼습니다. 평생 노총각으로 홀로 살아온 외삼촌이 오래전 외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던 땅이 개발 호재로 20배 이상 올랐고 감정가로만 200억이 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하나뿐인 조카였던 저에게 100억을 증여하고 저희 엄마에게 나머지를 전부 증여하겠다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시댁과 남편에게서 받고 있는 상처가 한 번에 치료받는 느낌이 들었고 마음속에 자신감이 충만해졌습니다. 솔직히 1억도 누가 현찰로 준다면 가슴 떨려서 잠 못 잘 텐데 10억도 아니고 100억은 그야말로 세상 모든 게 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이 사실은 친정엄마와 나만 알고 있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갈비를 양념에 재어서 저희 집에 왔습니다.
아가, 너 좋아하는 갈비다. 애비는 주지 말고 너만 먹어. 처음 보는 시어머니의 언행은 너무 어색하고 이상했지만 고맙습니다 라며 받았습니다. 며칠 후 점심시간 남편에게서 전화 왔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맛있는 거 먹자. 점심 사줄게. 그러더니 식사 중에 남편 하는 말. 여보, 내 동생 정희에게 카페 하나 차려주면 안 될까? 프랜차이즈 말고 개인 카페. 수익 나면 원금은 물론 이자도 충분히 쳐준대. 저는 황당했습니다. 우리가 돈이 어디 있냐고 하자. 남편은 능글스럽게 웃으며 다 알고 있어. 너 증여받게 될 딱 말이야. 제가 증여 관련 서류를 화장대 서랍에 넣어둔 걸 남편이 본 것을 그때 알았고 시어머니가 며칠 전부터 저에게 왜 그렇게 잘했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는 안색을 바꾸며 그건 절대 안 돼. 그건 건들면 안 되는 땅이고 돈이야.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도 안 했어. 그러자 남편은 벌떡 일어서며 야, 너에게 나 같은 남자가 남편이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우리 사랑하잖아 라며 가증스러운 연기를 해대었습니다. 혼란스러운 머리 상태로 집으로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시누이도 함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증여받게 될 땅 팔아서 시누이에게 카페는 당연히 차려주고 빌딩 하나 사서 월세 받으며 살자고 하더군요. 자기 아들 같은 남자가 세상 어딨냐. 아내만 사랑하며 성실히 일하는 남자가 요즘 같은 세상에는 귀한 거라고요. 지금 아픈 게 조금 그렇지. 능력 있지, 키 크지, 잘생겼지. 거기다가 아내 하나만 사랑하고 일과 가정밖에 모르는 남자가 요즘 어디 있냐고요. 저는 복 중에 복을 타고났다고 하더군요. 그러시면서 정돈이 그렇게 좋고 거저 굴러들어온 돈 쓰기 싫으면 어떻게 계속 살겠냐 하시며 저를 은근히 협박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저 입 다물고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사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바로 가정법원으로 가고 싶었지만 참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아무것도 모르는지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하다 왔는지 남편은 생기발랄했습니다. 저는 너무도 어이없어서 어머님이 우리 이혼하라고 하시네. 아가씨 카페 차려주고 빌딩 사서 월세 받자고. 안 그럴 거면 이혼하라고 하시네. 남편은 자기 엄마 얘기가 하나도 틀린 거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저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저만을 사랑한다고 입에 침도 안 바르고 멘트를 날렸습니다. 저는 이제는 말해도 되겠다 싶어서 차분히 말했습니다. 자기 나 말고도 지은씨, 은지, 수진이 많이 만나고 있잖아. 어제도 만났지? 라고 하며 블랙박스 파일을 녹화해둔 제 핸드폰을 틀어주었습니다. 그때서야 시어머니는 아이고 이놈아 하며 남편 등짝을 때렸습니다. 그 여자들 미성년자부터 유부녀의 회사 여직원까지 아주 다양해요. 어머니 아들 취향 버라이어티하네요. 라고 그동안 숨겨두었던 속마음을 큰 목소리로 시원하게 뿜어댔습니다. 시어머니는 사주 때문이야. 라며 또 저를 탓했습니다. 제 사주 때문에 남편이 외도를 한 것이고 몹쓸 병에 걸렸다는 것이지요. 남편은 엄마 그만해. 라며 말렸지만 제 마음은 이미 안드로메다에 있었습니다. 저는 실력 있는 변호사에게 이혼을 위한 모든 증거 자료를 보냈습니다. 이후로 이혼은 일사천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내가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며 연일 저에게 전화와 카톡을 보냈지만 사주 때문에 아드님이 아프다던데 그런 제가 당신 아드님과 계속 살면 더 큰일 날까봐 무서워요. 라고 시원하게 싸이다 답신을 했고 남편은 온몸으로 암이 전이되었고 당신 없인 못 산다며 저에게 전화를 했지만 저는 딱 한마디 했습니다. 스토킹 신고할게요. 이후 더 이상 남편과 시댁 식구들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혼 후 저는 증여받은 땅은 없다 셈치고 열심히 즐겁게 일을 하여 회사에서는 중견 간부로 승진하였고 계절마다 엄마와 기내식을 먹고 있습니다. 엄마와 손잡고 거니는 해변에서 이게 진짜 행복이다라며 내일 다시 떠오를 찬란한 태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선 제 삶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